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2장 데이터와 통계량의 세 번째 시간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3절 시계열 데이터, 즉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제3절에서는 시점에 따른 특성을 갖는 데이터의 종류와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관측된 시점의 특성에 따라서 횡단면 데이터, 즉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로 즉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횡단면 데이터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한 관측값들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와 같이 2018년 1월 2일에 700개 기업의 재무자료에 대한 데이터로서 기업의 주가, 총자산, 총부채,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데이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특정 일자인 2018년 1월 2일 하루에 본 데이터로서 시점으로 봤을 땐 2000년부터 쭉 시간이 흐를 때 특정 날짜인 2018년 1월 1일 날 데이터를 봤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횡단면 데이터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계열 데이터, 즉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표와 같이 2018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1년이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기업의 재무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쭉 표현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영경제학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데이터는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앞에 표와 같이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표와 같이 700개 기업 전체의 횡단면 데이터를 시계열적 자료로 이렇게 표현해서 다루게 되는 거죠. 즉 2018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700개 기업 전체의 재무정보 데이터를 이렇게 표와 같이 구성하면 이것이 시계열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 코드 1번에 대해서 1월 2일 날 1번부터 700번 기업까지, 그래서 하루의 횡단면 데이터가 되겠죠. 또 1월 3일 날 1번 기업부터 700번 기업까지의 700개 데이터, 즉 1월 3일 하루의 횡단면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2018년 12월 31일 1번 기업부터 700번 기업까지의 횡단면 데이터, 이거를 쭉 포개 놓으면은 2018년 1년 동안 700개 기업의 데이터가 되고 이것이 시계열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구간별로 표시된 데이터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는 주로 꺾은 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데이터를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시점 2019년 몇 년도 2001년 9월 30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700개 기업의 주가는 횡단면 데이터입니다. 즉 특정 날짜에 700개 기업의 주가 하면 이것은 횡단면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1998년 1월 1일에서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이것이 이 지금 슬라이드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X축에 쭉 데이터가 표시되겠죠. 이것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시계열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 이러한 꺾은 선 그래프에서 1998년 3월부터 여긴 표시가 안 됐지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또 199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0년 1월, 2월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매 월별 평균 종합주가 지수를 구하고 그것을 그래프로 해서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계열 데이터를 꺾은 선 그래프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2장 챕터 2 ch2r 소스를 불러오게 하기 바랍니다. 이 파일 메뉴에 스크립트 열기에 가서 여러분들 r 소스의 챕터 2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오시면 이렇게 열릴 것이고 그 중에 맨 밑에 맨 아래쪽으로 가시면 시계열 데이터 실습 부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셀 파일인 2장 05 꺾은 선 그래프 엑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이 변수를 데이터 3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소스 파일 소스 디렉토리의 2장 05 꺾은 선 그래프 엑셀 파일 있습니다. 이걸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불러오면 여기 콘솔 화면에 이것이 실행되고 딱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데이터 3 하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가 1998년 3월 31일부터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쭉 데이터가 저장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 83줄이 있어요. 83줄이. 그리고 칼럼은 두 개입니다. 날짜와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에서 두 개의 칼럼으로 83개의 83개의 줄이 데이터 줄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꺾은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칼럼 제목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영문으로 바꿔보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core names data 3 date cosp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데이터 3 쳐보세요. 그러면 아까하고 달리 여기 일자 코스피 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데이트 코스피 이렇게 영어로 바뀌어 있죠.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그 밑에 데이터는. 자,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한 스트럭처도 한번 볼게요. str dats3. 자, 보면은 첫 번째 컬럼은 데이트고 여기에 이런 날짜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컬럼은 코스피인데 숫자 데이터로 48329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꺾은 선 그래프가 표시될 아까 그래프 윈도우 있었죠. 그 그래프의 윈도우를 요 윈점 그래프 13,9로 해서 윈도우즈 사이를 가로로 13만큼 넓게, 세로로 9만큼 넓게. 그래서 왜냐하면 꺾은 선 그래프가 좌우로 길기 때문에 이 그래프 사이즈를 이걸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러한 그래프 윈도우가 뜨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커서로 여기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플롯 이 부분을 역시 꺾은 선 그래프도 플롯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플롯 지금 아까 불러온 이 데이터 날짜와 코스피 지수가 들어있는 이 데이터 3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는 거죠. 여기서 그냥 플롯 데이터 3 이렇게 해주면은 돼요. 그냥. 그래서 플롯 데이터 3 해서 실행 버튼 누르고 열어보면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저 꺾은 선이 아닌 점으로 됐죠. 플러스는 이 점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거든요. 대충 이렇게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축의 날짜와 Y축의 코스피 아까 데이트 여기 있는 데이트죠. 이 데이트와 Y축에 있는 코스피 이게 그대로 X축과 Y축으로 자동으로 첫 번째 칼럼을 X로 두 번째 칼럼을 Y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제목도 좀 넣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점이 아니라 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롯 데이터 쓰는데 컴마 해서 전체 제목은 이 꺾은선 그래프의 제목 메인 이퀄 20년간 코스피 지수의 꺾은선 그래프 이런 제목을 좀 표시해다오 그래프에다. 그리고 점이 아니라 이 플러스를 하는데 점이 아니라 L 라인 선으로 표시해달라. 그리고 그 선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좀 해다오. 이제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년간 코스피 지수의 꺾은선 그래프가 이렇게 색깔로 쭉 표현되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에다 X랩, Y랩 이런 걸 해서 X축의 제목과 Y축의 제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꺾은선 그래프로 그리는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의 관측된 시점, 즉 시간 특성에 따라서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런 그 중에 특히 시계열 데이터를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하는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장 데이터와 통계량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